욱신욱신 지끈지끈한 이 두통. 두통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통이 생기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진통제만 드셔오셨죠. 오늘 제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고 또 두통에 도움되는 천연 영양소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한마디로 산소 부족입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체중의 2.2%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 소비량은 25%로 가장 많이 산소를 소비하는 곳이에요. 이 뇌는 좀 이기적인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산소나 영양을 최우선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류량을 늘림으로써 산소를 공급을 받는데요. 이때 혈관이 확장될 때 너무 지나치게 확장이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머리야. 아, 골치 아파. 이런 말 언제 가장 많이 쓰시죠? 바로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열받는다라고도 하고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도 쓰시잖아요. 우리 몸이 열을 받으면 피가 뜨거워지면서 마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 혈관도 열을 받으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혈관을 억지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두통이 더 많아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혈 부족이 많고요. 혈관이 약해서 탄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 확장이 되는 거죠. 특히 생리할 때 두통 있는 분들 많으시죠. 혈이 부족하게 되면 자궁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이때 또 뇌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안 될 때마다 두통 생기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위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또 두통이 오는 거죠.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먹는 두통약들, 진통제들이나 그리고 병원에서 편두통약으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혈관만 수축을 시키니까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됐다를 반복하면서 혈관 탄력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서 약효과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 먹던 것을 2알 먹게 되고 점점 더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더 강한 진통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진통제를 계속 의존을 하시게 되면 혈관 수축을 계속 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세포의 파괴가 초래될 수밖에 없죠. 진통제를 너무 오래 드시거나 그리고 너무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다른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작용들은 뭐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거쳐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인지를 못하고 간과하기가 쉬운 겁니다. 두통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통에 도움되는 천연 영양소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통에 도움되는 천연 영양제 첫 번째는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혈관 이완 물질인데요. 좁아진 혈관을 정상적으로 늘려줘서 혈류량을 늘려주고 그리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혈액을 정화를 시켜요. 이 물질이 심혈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한 것으로 1998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 물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40대가 되면 50%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산화질소가 감소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산화질소를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보면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뇌가 편안하잖아요. 두통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과 운동으로는 충분한 양의 산화질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함유한 영양제들이 약국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약국에서 약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당한 제품을 구입을 해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두통에 도움되는 천연영양제 두 번째는 조혈영양제입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차가 철분이죠. 근데 이 철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원료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다른데요. 혈액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말비장에서 추출한 페리친이나 합성철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뜨거워진 혈액을 식혀줄 수 있는 돼지 태반에서 추출한 햄철로 된 제품들을 저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분제만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혈액을 저장하는 창고인 간, 이 간 기능을 도움이 되는 천연의 부원료를 같이 함유한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또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죠. 이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통에 도움되는 천연 영양제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주는 항스트레스 미네랄이죠. 이 마그네슘은 또한 혈관의 근육도 같이 이완을 시켜주기 때문에 두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뒷목이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육에 쌓여있는 이 젖산을 마그네슘이 해결을 해줌으로써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마그네슘 중에서도 저는 쌀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천연의 제품들은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먹어온 가장 인체 친화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흡수력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단독 제품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천연의 식물성 오메가3나 간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원료가 함께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마그네슘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함량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함량 이전에 내 몸에 편안하게 흡수가 잘 되는 원료로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두통은 뇌가 산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천연 영양제는 첫 번째,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주는 산화질소 대사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 운반차인 조혈 영양제. 세 번째는 신경과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긴장을 풀어주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이런 산소 부족이 생기는 것은 개인마다 조금씩 또 이유가 달라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두통에 도움되는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